국제신문이 단독을 냈어요. 31일 날, 3월 말일 날. 그것도 단독이 10시 24분에 나온 정말 따끈한 단독이죠. 박형준한테 5천만 원을 받고 유재중 성추문을 거짓 증언했다.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박형준하고 유재중하고 2012년에 총선 때 경선에서 맞붙는데 박형준이 어떤 여성한테 유재중하고 성추문이 있었다고 폭로해라. 그래서 실제로 박형준 측으로부터 돈도 받고 박형준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폭로를 했어 어제.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야. 그렇죠.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에 이 단독을 낸 거 이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국제신문이 2012년 총선에서 폭로한 여성 당시 정황까지 털어놓은 녹취록까지 입수했답니다. 뭐 해당 여성은 뭐 추가적으로 취재는 거절했지만 다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때 12년 당시에 그 국회의원 선거 부산에서 보시면은 박형준 어떻게 보면 MB 앞잡이, 그리고 유재중은 박근혜 우리 근혜공주님의 앞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계파가 싸웠는데 박형준이 밀렸고 그 무소속으로 나온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전 투구를 좀 한 내용이고, 그때 당시 이제 성추문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박형준 현재 후보의 어떤 사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여성분이 지금 이제 폭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임박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 박형준 후보랑 경쟁했던 2008년도, 2012년도에 경쟁했던 유재중 그 분께서 2008년 경에도 성추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추문이 있었다고 소문으로 돌았었는데 2012년도 이제 총선에서 그 피해 여성이 뭐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유재중 씨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요. 이거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폭행을 성추문에 연루됐던 여성분이 녹취록이 공개된 거죠. 근데 그분은 내가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거짓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이제 아파트 중도금이 없어가지고 받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좀 구체적인 게 이분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거는 뭐 검찰 수사 기록에 등장한다는데, 예.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여자분은 5만 원짜리로 가져왔었고 빳빳했다. 그리고 뭐 은행에 넣지 말라고도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들이 상당히 그렇죠. 있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거는 이 기사를 검색해 보면 거의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관심을 갖고 보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뭐 진위를 떠나서 저는 이런 주장이 있는 것 자체가 박형준이 그 얼마나 그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본인의 입신영달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 후보, 그러니까 당내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이덕춘 변호사는 정말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죠. 이상직 그 당시 경쟁자가 그렇게 많은 비리와 그 여러 면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공격하지 않고 맞습니다. 공격만 받았던.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박형준 좀 닮아봐. 네. 그리고 이상직 주변의 여성들을 좀 이렇게 누구 좀 면접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정원의 사찰하고 약간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조작.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떤 것들을 끌어와 가지고 돈 주고 사실은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후보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 그리고 아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야. 법정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 정황들. 야, 박형준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근데 이거 보면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마치 뭐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상대 경선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상대방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여성 섭외해가지고 돈 주고 기자회견 시키고 그러고 나서 뭐 본인은 다시 그 다음에 또 출마하고 그다가 부산시장 출마하고 그런데 그때 그 돈 받았던 사람이 폭로하고 본인은 청와대에 있을 때 사찰했다고 막 얘기 나오고 본인은 모른다고 하고 완전히 무슨 그 드라마 그렇죠. 보면 앞에 있고 뒤에서 막 그 전개되는 것들이 그냥 막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진 측면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 당시에 빵 터졌을 때는 박형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어떤 여자가 자기가 자기 양심을 걸고 양심 선언 고백 비슷한 걸 하는 거야. 그때는 박형준이 뒤에 있다는 걸 몰랐죠.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정보가 드러나는 상태인 이거 거거든요. 보니까 딱 그 말하자면 이런 거야. 어떤 그 성추행이나 뭐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박원순 시장 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악용되면 어떤 미투도 다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그 사람의 진술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거고 증거가 있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그리고 뭐 박형준이 참 뒤끝이 있다라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번 유재중이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경선 탈락했잖아요. 아예 조기에 그때 박형준이 공천관리위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복수를 한번 제대로 한 거 뒤끝 있게 한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유재중이 참 개가 똥을 못 끊는다고 전복민을 추천을 하고 또 박형준은 그 전복민을 그 해주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짬짬이 했을 수 있지 않겠냐는 뭐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박형준은 뒤끝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조작할 때도 역시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야, 박형준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무슨 논객으로 나올 때 이미지는 뭔가 되게 막 스마트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 이미지 때문에 사실 부산시장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뒤에 가려져 있는 이 추한 모습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형준에 대한 평가는 이런 거였죠. 진보에서,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 중에서 그나마 대화가 좀 가능한 그리고 논리적으로 공방이 좀 서로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는 가장 진보적인 그 운동을 했었고 하지만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모됐는지 그러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을 보고받고 거기 내용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부동산을 그 취득하는 과정,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부당한 그 압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은 안 받았지만 그 부인 통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여러모로 그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그 부산에 있는 여러 그 기관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 지자체로부터 미등기에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고 등등으로. 그래서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추악하게 변모했는지. 그럼 지금의 그 변모하는 과정의 속도를 보면 부산시장 해도 이 사람이 어디로 향할지 좀 우리가 미리 짐작이 되고 부산에 그나마 깨어있는 젊은 30대 40대가 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도 그 수없이 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기성 언론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지금 국민의 지임 선거운동을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세력과 세력이 붙어가지고 제가 이번 선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적폐 세력의 총궐기에 가까운데 이게 언론까지 동원되니까 마치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엄청나게 깨질 것처럼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걸 막아내면서 다시 한번 그걸 이겨보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나는 이런 선거라고 일단 봐요. 근데 박형준 같은 사람들 사실 부산에 있는 민주시민들이 저는 그냥 안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우리 태영 정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박형준이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김용춘 후보랑 토론을 많이 해요. 뭐 라디오에서도 토론하고 서울 박영선 오세훈보다 훨씬 많이 토론하거든요. 근데 어제 말이 살짝 바뀌었어.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다. 받긴 받았는데 그게 사찰인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표현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떻게 참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하는 얘기는 서로 미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원래 혈중,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본다라면 소주를 뭐 2잔 마셨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뭐 3잔 마셔서 얼마인데 이래서 당신이 음주운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는 내가 소주 한 병을 마셨지만 나는 그거 해독할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음주운전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건 똑같아요. 박형준은 그 국정원 문건도 받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엔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건 사찰이 아니지. 그냥 국정원의 일이지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피해오려고 그렇게 자기의 논리를 피려고 했었던 것이 이번에 좀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이 문건이 사찰 문건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다 검토를 해야 판단이 가능하는 거잖아요. 검토하기 전에 표지만 보고 이것이 사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보고한 문건 중에 모든 문건들을 보고 받았다고 치면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해야 사찰인지 아닌지 알 텐데 그렇다면 그 보고 받았으면은 지금까지 지금 공개된 문건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률상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수집한 내용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문건들도 그런 문건들은 사찰 문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사찰 문건은 안 봤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형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대 국정원 정보 문건을 전수조사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앞에서도 다 했으니까 자기도 이런 걸 묻지 말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터뷰에서 아주 교묘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대면 보고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렇게 문서로 보내면서 아니 사람이 와서 이거를 브리핑해야 이게 보고입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수신처가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정무석이란 자리는 처음에 홍보기획관을 했지만 정무석이란 자리는 비서실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국정을 책임지는 비서실장에 버금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분명히 본인이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이 아까 춘변 말씀처럼 국정원의 그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인 내용 그리고 특히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사찰 부분인 것을 인지했으면서 방송에서 그렇게 세상 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인 줄 몰랐다? 참. 보세요. 그 김영춘 후보 토론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정확하게 국정원의 정보 보고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찰된 또는 사찰이라고 느낄 만한 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악한 자죠. 그렇죠. 실제로는 국정원에서 올라온 보고서일 거 아니야. 거기에 보면은 민간인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건 당연히 불법인데 그럼 정무수석이란 놈이 민간인에 대한 그 정보를 불법이라고 인식 못했다는 건 사실이라고 하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걸 본인도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뜻인 것이고 그럼 앞으로 부산시장을 했을 때 또 얼마나 불법을 많이 저지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난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내친 김이니까 일단 후보 됐고 지금 인정할 수도 없고 그냥 고고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몰랐다.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몰랐고 보고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불법된 문건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근데 그 진실이 밝혀지기 이전에 야인된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면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그 사람이 공직을 맡게 된 이유에 밝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제발 좀 공직 주지 마시고. 저는 부산 시민들 믿어요. 부산 시민들 민주의식 높습니다. 박정희에 대항하던 바로 그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분들 중에 부산 시민들은 박형준은 저는 꼭 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파이팅입니다. 부산 그 가운데 지금 박형준이 그 농지에다가 지어놓은 그 집 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자기 재산 신고 안 했다가 부랴부랴 한 3억 늘렸잖아요. 요거
허위재산 신고를 해달라고 지금 선관위에 이 위반 여부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거를 조사 중단하고 있대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이유가 뭐죠?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엄청 큰 거 아닙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지금 LCT의 그 자기 뭐 재산에 관련해서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가 선거에 출마를 하면 너무 많은 재산이 있어서 선거에 불리할까봐 였다고 하면 이 부분은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선관위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관위의 변명은 뭐냐면 검찰이 고발에 돼 있어서 자기네들이 안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선거를 뛰어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재판할 때 보면은 선관위에서 초동으로 빨리빨리 수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사실상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권한이 없거든요. 뭐 급하면 검찰에 해서 뭐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검찰에 집행하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서류들이 서로 말맞추게 하고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불러다가 서로 말맞추기 전에 조사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은 뭐 미등기인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그 선거 캠프의 직원들 갖다 불러다가 서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초동수사가 좀 정리가 돼서 검찰에 넘어가면 네.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정상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선관위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벌어서 충분히 말을 맞추거나 서류를 은폐하면 나중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검찰이 고발됐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조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 박형준 부부에 대해서는 이미지화된 게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박형준 부인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억울하다. 그거 예술 뭐 어쩌고 미술관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드러난 것만 보니까요.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한 게 박형준 부부가 한 게 61차례, 61차례 했다고요. 주택 및 아파트 거래 9차례, 토지 거래 46건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보유한 부동산만 17건이래요. 아파트, 상가, 토지, 건물, 심지어 도로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정도 되면 사실 부동산 투기꾼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꾼이 그 남편이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건데 가장 부적절한 애 사례라고 봐야겠죠. 난 부산 시민들 믿고 싶어요. 부산 시민들이 심판해 줄 거로 저는 믿습니다. 61차례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그냥 전세를 계속 갱신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61차례를 평생토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개발업자나 되는 행동을 좀 부동산 하고 거래가 그만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를 그만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개발업자나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하고 있고 선관위는 진짜 직무유기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검사가 어떤 뭐 기소라든지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있겠지만 어떤 선관위의 입장을 또 듣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관위 쪽에서 이거 문제될 수 있겠다라는 표현 한마디가 문제될 수 없다라는 표현 한마디 자체가 진짜 선거법에서 검찰이 어떠한 잣대로 적용을 하냐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지금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미 그러면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부산에서 이런 약 고위 공직자라든지 이런 약간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번 선거 끝났으니까 줄서기 하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선관위가 행정용 낭비 뭐 이런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선관위에서 뭐 선거할 때 조사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선거 기간에도 문제가 물론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면 빨리빨리 소명해라, 소명자로 제출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좀 미적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61번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춘변 입장에서는 1년에 지하철 61번 탈 거를 다 부동산 거래를 했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지금 아니고.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총선이라면 제가 이런 변명을 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관할해야 될 그렇죠. 선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선거가 딱 하나예요, 부산에서. 그거 하나에 집중 못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조사도 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도 이원으로 수사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초기에 조사 들어가야 될 상황에서 지금 그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검찰의 협조 요청을 이유로 사건 조사하지 않는 동안에 검찰에선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게 그 사건 이송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본격 수사에 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양쪽 선관위는 넘겼다. 검찰 아직 안 왔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백 상태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질 가정이 있습니다. 진짜 암 걸리겠네 정말. 이 왜들 그래 진짜. 더군다나 이제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재준과 관련해서 성추문을 조작했던 이 부분이 뭐 우리가 밝혀낸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그 지역의 유력한 신문이 지금 단독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자가 부산시장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형준 무조건 부산 시민들이 심판해 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